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 담당관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터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2006년에 개봉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는 사진으로 전송된 사람의 얼굴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여 가면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러한 기술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3D 프린터 기술이 최근에는 다양한 캐릭터의 피규어를 제작을 하여 판매를 하거나 재료를 다양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3D 프린터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기사의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3D 프린터의 출현은 기존의 제조업의 제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으며,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물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앞세워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산이 되어지는데, 외국의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소개해주는 메이커 페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노작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는 메이커 운동으로 번지는 등 3D 프린터의 출현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다양성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던 3D 프린터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거나 대형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건물을 제작하기도 하는 만큼 제조업의 모든 분야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점차 3D 프린터가 가능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3D 프린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6년 3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 3D 프린팅 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중심 시장 육성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맞춤형 제품 개발이 용이하고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부 단위의 투자와 다양한 재료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3D 프린팅의 시장은 매년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3D 프린터는 학교에서도 적용이 되어 11살의 어린 소녀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 3D 프린팅 의수를 제작해 나누어 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이 기사를 본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시키게 됩니다. 국내 학생들에게도 혁신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이 나온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 수백만 원을 넘어섰던 3D 프린터의 가격은 내면이 모두 오픈된 형태의 오픈형 3D 프린터와 사방이 막혀있는 밀폐형 3D 프린터의 가격은 모두 10만 원대 초중반부터 시작할 만큼 저렴하고 쉽게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니 많은 학교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위해 모델링을 배우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혁신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부작용 사례들이 기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 25개 시민단체가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 교사와 학생 등 114명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팅 수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과학교사 고 서울 선생님의 죽음 이후 교육부는 올해 5월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114명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후속 조치는 없었고 3D 프린터와 증상 간의 인과관계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희귀암과 급성암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피해 실태, 그리고 3D 프린팅 소재인 필라멘트의 유해성을 알린 YTN 탐사보도 이후 정부가 5개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피해 조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YTN에는 3D 프린터를 쓴 교사가 암에 걸렸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와 19년도 2년 동안은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자꾸 들여다보고 하면서 갔죠. 그때는 어떤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요. 잔기침 자꾸 나와요. 25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당장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무상 재해 인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수업 시간에 어떤 빈도로 수업에 참여했고 3D 프린터와 관련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교육부는 조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하루빨리 갖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교육시설 내 3D 프린터실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나노 입자인 초미세 입자에 대한 환기시설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뭘 조사해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또 다른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실패한 상황. 이용자 안전 예산 7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채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추가 경정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정부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줄여가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위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3D 프린터의 유해물질 배출 기사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3D 프린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오늘 연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D 프린터의 원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레고로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성을 완성합니다. 설명서에 따라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부터 재료를 녹여서 차곡차곡 쌓아서 제품을 완성하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그대로 제작할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구조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를 보내주는 압출기가 있으며 이 압출기는 히팅 블럭과 연결되어 있고 높은 온도로 가열된 히팅 블럭은 고체 형태의 필라멘트를 녹여서 유동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녹은 필라멘트는 0.1mm에서 0.2mm씩 쌓여져서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3D 프린터에서 히팅 블록은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입자 형태로 주변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환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구조는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밀폐형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구입된 3D 프린터가 오픈형이라면 자연 환기 이외의 방식의 환기 유형을 사용하여 환기 시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환기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은 방진, 방독 마스크 착용과 보호장갑, 보호 안경을 필수적으로 구비해두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호장갑과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해서도 안됩니다.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환기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의 방식과 대수, 사용하는 소재, 후처리 여부, 사용 시간에 따라 환기 유형이 달라지게 되므로 학교에서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환기 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 전, 사용 후 반드시 1시간 이상씩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사용 중에 많은 분진 물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동 공간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방진 마스크와 장갑, 보호 안경 준비도 필수적이며 각종 구급약품들이나 사용되어지는 마스크와 장갑은 별도의 장치에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3D 프린터의 방식은 우선 필라멘트를 녹여서 제품을 제작하는 재료 압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3D 프린터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속 가공을 위한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분말 적층 용융 방식의 3D 프린터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국소 배기 장치 이상의 환기 유형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일부 학교에 보급되어져 있는 3D 프린터는 재료 압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반드시 사방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밀폐형 구조를 갖는 3D 프린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구입된 3D 프린터가 오픈형일 경우 고가의 3D 프린터라면 국소 배기 장치 혹은 안전부스의 환기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할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형 3D 프린터를 구입하여야 하며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3D 프린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필터가 없다면 안에 유기화합 물질이 있다가 문을 열면 한꺼번에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필터는 반드시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필터는 헤파 필터와 카본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밀폐형 3D 프린터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필터는 4개월마다 교환 주기를 지켜서 교환해 주셔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서 이전에 교환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필터가 걸러주어야 안전한 환경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측면에 장착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3D 프린터 상단에 장착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형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부 필터 케이스를 판매하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터가 장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주고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팬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팬은 공기순환의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필터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팬을 통해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 내부 유해 물질을 최대한 필터를 통해 걸러 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팬이 장착되어져 있어서 필터의 유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팬이 장착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근처에 있는 필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필터와 팬이 장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 혹은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며 일부 고가의 3D 프린터의 경우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팬의 위치에 따라 필터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지 꺼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 추후에 케이스를 보완한 경우에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 보고 필터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일반적인 교실 절반에서는 최대 4대 이하, 교실 크기에서는 최대 8대 이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대수보다 이하의 경우에는 자연 환기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더 많은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기 이상의 환기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어지는 소재의 경우도 꼼꼼하게 심사를 통과한 조달청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며 옥수수 전분을 주 재료로 만든 PLA 소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라멘트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D 프린터로 작품을 만든 이후 후처리 가공의 유무에 따라 환기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처리 가공이란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을 권장해 드리며 만약에 후처리 가공을 한다면 3D 프린터가 위치한 작업 공간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후 안전부스 혹은 국소배기 장치의 환기 장치를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처리 가공이란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을 하는 것이고 채색을 통해 색을 입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은 최대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자연 환기를 하면 되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번에 0.1에서 0.2mm씩 나오는 필라멘트로 10cm 이상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작품의 크기에 따라 환기 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다음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3D 프린터가 밀폐형이 아닌 오픈형입니다. 그리고 쉽게 환기가 될 수 있는 창문 근처에 보관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모두 보호장갑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모습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환경은 전체 자연환기 혹은 기계식 환기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기와 기계식 환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소배기 장치 혹은 안전부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국소배기 장치와 안전부스의 차이점을 학교 실정에 맞게 환기 장치를 선정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국소배기 장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3D 프린터로부터 나온 유해 물질을 흡기 장치로 안에 있는 공기와 함께 빨아들여서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해주는 장치입니다. 외부로 공기를 배출하다 보니 벽면을 가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기를 계속적으로 빨아들여야 해서 순환하는 구조의 특성상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환기 장치는 안전부스입니다. 안전부스는 내부에서 발생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필터에게 보내주고 필터를 통해 걸러진 깨끗한 공기를 다시 3D 프린터 안전부스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국소배기 장치에 비해 벽면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개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완전히 밀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소배기 장치보다 안전부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다소 구분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어떤 환기 유형일까요? 3D 프린터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에서 나온 공기를 필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해 주거나 별도의 집진 장치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의 모습은 국소배기 장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를 내부로 다시 유입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사진은 어떤 유형일까요? 3D 프린터에서 나온 공기가 필터를 거쳐서 이동을 하고 깨끗해진 공기는 다시 안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환기 유형의 모습은 안전부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부스는 3D 프린터의 위치에 이동이 따라 쉽고 벽면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부스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오른쪽 흐름도와 같습니다. 밀폐형 필터 장착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PLA 소재를 사용하되 기준 대수 이하로 운영할 경우 후처리를 하지 않고 4시간 이내에 출력이 가능한 제품만 제작을 한다면 전체 자연환기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자연환기 방식에 불일치한다면 전체 기계식 환기 이상의 환기시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 혹은 안전부스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학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상 질문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기존 기성품의 안전부스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가 너무 대형이라서 맞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작업체를 찾아서 제작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배정된 예상 범위에서 충분히 제작 가능한 업체를 직접 찾아 제작을 의뢰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수 없는 학교의 상황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국소배기 장치 혹은 안전부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을 찾아서 3D 프린터를 별도의 공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부스와 국소배기 장치 중에 좋은 선택은 당연히 안전부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실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벽면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후처리 가공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채색은 될 수 있으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을 권장하고 안전부스 혹은 국소배기 장치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작업 공간과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후처리 가공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후처리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부스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직접 예산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기 유형 방식을 결정하고 업체 의뢰 등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이 남은 경우 사용 방법은 소액이 남았다면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갑, 방진 마스크 등을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도입이 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새로운 시도를 위한 학생들의 미래에 중요한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환기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통합메신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